여러분,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넓이, 위치, 가격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층수입니다. 층수?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풍수에서는 층수 하나만으로도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잣집도 나가야 했던 집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층수 선택 실패가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해요. 반대로 같은 아파트라도 좋은 층수를 선택하면 대운이 들어오고 재물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나쁜 층수와 좋은 층수,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수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내 집이 재물과 건강운을 맡고 있는 층수는 아닌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올 한 해 운을 바꾸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수와 우리 운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층수는 그냥 편이나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는데 사실 층수 하나가 재물, 건강, 가족운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집 층수가 오히려 재물복을 맡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편하고 좋은 집처럼 보여도 층수 선택 하나가 가족의 행복과 재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끝자리가 음의 기운이 강한 층이나 특정 숫자 조합이 안 좋은 층에서는 의외로 작은 문제들이 쌓이기 쉽습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좋은 층수를 선택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줄고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쁜 층수와 좋은 층수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 풍수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집이 운을 막는 층수인지 혹은 복을 부르는 층수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올 한 해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는 나쁜 층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끝자리 숫자나 층수 조합을 잘 모르고 선택하면 의외로 집안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 끝자리가 음의 기운이 강한 숫자, 예를 들어 4, 7 같은 층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풍수에서 사는 죽음과 관련된 의미가 있어 재물운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홀수와 짝수 배치가 불균형한 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층수가 연속으로 불길한 숫자 조합이면 의외로 재물이나 가족운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부잣집이 나간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끝자리나 층수 선택에서 풍수적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과 넓은 구조를 갖추었음에도 층수 하나 때문에 가족 간 다툼,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이 이어진 거죠.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집 층수의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고 음의 기운이 강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연속 숫자나 조합이 불길하지 않은지 주변 아파트 층수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층수 선택 시 풍수 전문가나 관련 자료를 참고해 기운이 막히지 않는 층수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층수 선택 하나가 재물, 건강, 가족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집이 나쁜 층수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반대로 재물복과 대운을 불러오는 좋은 층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나쁜 층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올 한 해 집안 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끝자리가 양의 기운이 강한 숫자, 예를 들어
2, 6, 8 같은 층수는 재물운과 건강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층수 자체가 균형 있고 안정적인 숫자 조합이면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아 가족 간 평화와 재물운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중간층과 너무 높지 않은 층을 선택하면 외부 환경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과 운에 좋습니다. 넷째, 층수가 양의 에너지를 가진 홀수와 짝수가 균형 있게 배치된 경우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섯째,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층수를 선택하면 외부 에너지와 맞물려 대운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좋은 층수를 선택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족 건강도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사소한 금전 문제와 건강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층수 변경 후 기운이 맑아지면서 생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생활 속에서 좋은 층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끝자리 숫자와 전체 숫자 조합을 확인하세요. 둘째,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며 기운 흐름을 살펴보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풍수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재물과 건강운에 유리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층수 하나가 집안 기운과 가족운, 재물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파트 층수도 중요하지만 집의 방향과 주변 환경 역시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풍수에서는 집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동향이나 남향이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양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건강과 재물운에 유리하다고 해요. 반대로 북향이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은 기운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재물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 바로 옆, 전신주나 높은 건물이 가까이 있는 집보다는 공원, 작은 산, 물길이 적절히 있는 환경이 기운을 순환시키고 대운을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층수는 보통이었지만 집 방향이 남향이고 주변에 공원이 있어 기운이 좋았습니다. 이사 후 재물운이 올라가고 가족 건강과 평화로운 생활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즉,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방향과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창문을 통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살펴보세요. 또 집 주변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작은 관찰 하나가 집안 기운을 살리고 대운을 끌어오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층수를 선택했더라도 생활 속에서 기운을 살리는 방법을 함께 실천해야 운이 더 잘 흐릅니다. 층수만 믿고 집안을 방치하면 재물과 건강운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현관과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현관은 집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항상 밝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창문도 자주 열어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둘째, 인테리어에 신경 쓰세요. 집안 중심에 어둡거나 무거운 색상보다는 밝고 따뜻한 색을 배치하면 재물과 건강운을 돕는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은 기운이 머무르는 공간이니 신경 써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소한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것, 공기 정화 식물을 두는 것, 작은 물건도 제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맑아지고 재물과 건강운이 살아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층수 선택과 집안 환경,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이 함께 맞물려야 운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가족 건강과 재물운,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층수 하나가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나쁜 층수는 피하고 좋은 층수를 선택하며 현관과 창문, 인테리어, 작은 습관까지 신경 쓰면 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 집에 적용해 볼 생각이 드시나요? 작은 실천 하나로 올 한 해 가족 건강과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항상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